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엔진과 끝나지 않는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엔진이 대향 엔진인지, 실린더 각도 180도의 V 트윈 엔진인지, 또는 둘이 같은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 했지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수년간 쌓인 수천 개의 댓글들이 이 영상을 꼭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어와 전문 문헌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도 함께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 엔진의 역사도 잠깐 되짚어보고 과연 어떤 것이 대향 엔진이고 어떤 것이 플랫 V 트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라스모토 채널에 계십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그럼 이제 대향 엔진과 180도 V형 엔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 주장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시각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의문이 드는 분들을 위해 각 정보의 출처 링크도 설명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역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당시 엔지니어들과 발명가들은 기존 엔진의 출력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실린더 수를 늘리고 특정 배열과 배치를 만드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BMW 오토바이 모델에 사용된 이런 식의 2기통 엔진은 1897년에 한 독일 남성에 의해 처음 발명되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마나임에 있는 자신의 회사에서 자동차 엔진 설계를 위한 특별 부서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다기통 구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 회사는 새로운 엔진 콘셉트를 선보였습니다. 이 재능 있는 엔지니어의 이름은 칼 프리드리히 미하엘 벤츠입니다. 이 구조를 그는 실린더가 수평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콘트라 모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에서 이 이름을 수평대향 엔진으로 번역합니다. 불과 1년 후인 1898년에 슬로베니아인 요한 푸우는 칼 벤츠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수평대향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구조의 엔진은 빠르게 강력하고 효율적인 엔진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스포츠 성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항공기 조종사들도 수평대향 엔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02년 이후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비행기 중 하나가 될 피어스 단엽기는 2기통 수평대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는 이런 구조의 엔진이 처음으로 1905년에 이 모델 페이라는 이름의 오토바이에서 데뷔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영국의 라이트 모터스 컴퍼니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이 회사를 더글라스라는 회사가 인수하게 되는데 이후 더글라스는 오토바이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역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면 영상 링크를 참고하세요. 이제 용어와 문헌을 좀 더 파헤쳐 봅시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이 엔진의 발명가는 이를 수평대향 엔진이라 불렀고 저는 이것이 콘트라 모터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V 트윈 엔진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러시아어판에서는 참고문헌 1번에 이런 구조의 엔진을 수평대향 엔진이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버전의 기사에는 수평대향 엔진과 실린더 뱅크 각도가 180도인 V형 엔진의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엔진의 차이는 이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영어 위키피디아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이 기사에서 해당 용어를 호리존털리 어포지드 엔진으로 표기합니다. 두 번째 링크입니다. 또한 외국 자료에서는 박서와 플랫 엔진이라는 용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박서는 엔진의 작동 방식을 특징 짓는 용어입니다. 피스톤은 크랭크축을 기준으로 서로 거울처럼 움직이며 어느 정도 링 위에서 복서의 팔 움직임을 연상시킵니다. 플랫 엔진은 일상적으로 쓰이며 평면 V형 엔진과 수평 대향 엔진 모두에 적용됩니다. 이 용어는 주로 엔진 실린더의 배치에 근거하며 두 경우 모두 실린더가 같은 평면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위키백과 하나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신뢰할 만한 문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에 출간된 U.B. 마르굴리스의 내연기관 14페이지에서는 해당 구조의 엔진을 수평 대향 실린더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3번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림이 상당히 단순하며 커넥팅 로드의 배치를 보면 이것은 실린더 사이의 각도가 180도인 V 트윈 엔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2021년에 출간된 E.B. 쿠즈네초프의 내연기관의 이론 및 설계 기초 19-20페이지에서는 마찬가지로 단순한 그림에서 이러한 엔진을 대향 엔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7번입니다. 콜린 퍼거슨과 앨런 커크패트릭이 저술한 2016년 미국판 인터널 컨버시전 엔진스 책의 34페이지에서는 호리전털리 어포지드라는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4번입니다. 또는 영국인 리처드 스톤의 저서 Introduction to Internal Combustion Engines 1992년판 참고 문헌 5번입니다. 208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엔진을 허리전털리 어포지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해설자들이 진정한 오포지드 엔진이라고 소개하는 그 엔진은 기술 문헌에서는 피스톤이 서로 마주 움직이는 엔진으로 불리며 영어권에서는 어포지드 피스톤 엔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기관, 피스톤 및 복합 엔진의 구조와 작동이라는 1990년판 서적의 237, 240페이지 참고 문헌 6번이 있습니다. 또는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참고 문헌 4번 203쪽입니다. 대향 피스톤 엔진 그림 아래에 뭐라고 써 있나요? Opposed pistons. 모든 페이지는 참고 링크에 있는 PDF 파일 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상당히 전문적인 문헌입니다. 그렇다면 수평 대향 엔진과 실린더 뱅크 각도가 180도인 V 트윈 엔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커넥팅 로드의 배치, 크랭크 핀의 수, 그리고 피스톤의 운동 방식에 있습니다. 수평 대향 엔진에서는 각 커넥팅 로드마다 별도의 크랭크 핀이 있습니다. 이때 인접한 실린더의 커넥팅 로드 저널은 180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두 피스톤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시에 상사점과 하사점에 도달합니다. 전체적으로 박서 엔진은 피스톤의 거울 움직임 덕분에 잘 균형 잡혀 있습니다. 실린더 뱅크 각도가 180도인 V형 엔진에서는 인접한 실린더의 커넥팅 로드가 하나의 크랭크 핀에 연결됩니다. 따라서 피스톤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쪽이 상사점에 도달할 때 다른 한쪽은 하사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엔진은 이기통 구성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극도로 불균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쌍의 실린더를 조합하여 엔진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플랫 엔진 형태이거나 H형 엔진 형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32년형 타트라 57 자동차에는 실린더 뱅크 각도가 180도인 4기통 V형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또는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오토바이인 홀든이 있습니다. 이 기계는 케이플 홀든이 1897년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4기통 오토바이입니다. 스바루와 포르쉐도 공식적으로 엔진을 수평대양 또는 박서 엔진이라 부르며 그 회사 직원들도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BMW R1200 엔진이나 더글라스 또는 우랄 오토바이 엔진을 수평대양 엔진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완전히 맞고 올바른 표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스톤이 서로 마주보며 움직이는 T64 전차의 엔진을 대향 피스톤 엔진이라고 부른다면 그것도 올바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평대양 엔진을 실린더 뱅크 각도가 180도인 V형 엔진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헌을 참고해 보세요. 의심스러운 사이트 대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을 참고하세요. 가능하면 다양한 언어와 여러 권의 자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에서 제 짧은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서적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를 파악하려면 진지한 서적을 참고하고 머리를 좀 써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우연히 본 쇼츠 영상 하나를 무턱대고 믿지 마세요.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크로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